안녕하세요.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 방안 발표를 맡은 위수복입니다. 저는 안내 클라우드 사업본부에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전략과 AWS 환경에서의 접근 통제 방안, 이를 통한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 절차, 그리고 안내비 구성한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의 변화와 보안 전략입니다. 오늘날 인프라는 점점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있고, 이제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은 기술인데요. 하지만 클라우드가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 시에 기업의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를 떠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보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안을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자원 공유의 특성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 환경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자원 공유와 가상화 기술, 그리고 자원의 서비스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적합한 식별과 접근 제어가 필수 보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자원을 위치시키고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계를 방하면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클라우드에서는 리소스를 생성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클라우드에 워크로드가 구성되면서 모든 접속은 리모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서비스에 대한 식별과 각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의 실패로 인한 보안 사고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트너에서는 안전한 클라우드를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근 제어, 암호화,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와 로고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접근 관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 데이터에 대해 최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를 위한 계정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접근 제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러한 계정 관리와 접근 제어 설정으로부터 시작하는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클라우드 리소스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보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CSP가 제시하는 책임 공유 모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클라우드를 내부 사용에 대한 관리는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위와 실수에 의한 보안 사고를 모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별 R&R에 맞게 최소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개발자는 개발 시스템에만 접근을 해야 하고 운영자는 운영 시스템에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업무와 역할에 맞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업무에 맞게 계정을 분리하고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보안 전략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직과 사람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을 하게 되죠. 이때 사람과 시스템을 매핑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계정입니다. 사람은 계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정을 중심으로 업무에 맞게 잘 분리하고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보안 체계의 기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계정에 대한 권한 분리 방안은 뒤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 중에서 AWS 환경에서의 접근 통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AWS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처음 생성되는 것이 바로 계정, 즉 어카운트입니다. 이때 발급되는 유저는 루트로, 루트 사용자는 해당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강력한 권한만큼이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루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WS에는 IA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IAM은 AWS를 사용하는 여러 이용자들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유저, 그룹, 롤, 폴리시 등이 있습니다. 유저는 AWS를 사용하는 개별 이용자를 말하고요. 그룹은 이러한 유저를 모아놓은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역할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또한 각 유저는 여러 개의 그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시는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기술한 규칙으로 인라인 정책과 관리 정책이 있는데요. 인라인 정책은 특정 그룹이나 유저에 적용이 되고 관리 정책은 업무 용도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롤은 특정 서비스나 유저에게 임시 역할을 부여할 때 사용합니다. 롤을 이용해서 임시 토큰을 발행받아 정해진 리소스를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나 역할별로 폴리시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에는 유저에게 직접 폴리시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룹 단위로 권한 관리를 하는 것이 담당 인력이 변경되어도 관리가 용이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그룹에 정책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IAM은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IAM을 사용해서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인증과 권한이 부여된 대상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덴티티는 AWS로 요청할 수 있는 보안의 주체를 의미하고요.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해당 보안 주체들이 리소스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AM에는 상시 자격을 가지는 유저와 임시 자격을 가지는 롤이 있습니다. 유저가 가지는 키가 유출되면 권한 탈취와 동일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 자격 롤은 타 계정에 대한 접근 제어에도 어심 롤이라는 신뢰관계를 통해서 별도의 유저를 만들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롤은 키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임시 토큰으로 접근하는 개념입니다. 운영 상황에 따라서 롤을 잘 활용하면 보안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IAM 유저가 리소스에 접근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초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신원 인증 절차를 거치고 폴리시를 통해 권한을 확인합니다. 권한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인가를 받아 권한이 있는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앞서 인증과 인가를 받은 유저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든 사항에 대해 추적하고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 활동으로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시는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펙트, 액션, 컨디션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리시의 종류에 따라서 상세하게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한 정책을 유저나 그룹 또는 롤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계정에서 사용자를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할 경우 계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WS에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계정을 그룹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윈도우 폴더와 유사한 개념으로 하나의 폴더 안에 여러 폴더나 파일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가니제이션 유닛 안에 여러 계정을 배치하거나 하위에 또 다른 오가니제이션 유닛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운영 측면에서는 하위 계정들의 서비스 제어 정책을 적용해 중앙 관리가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각 계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통합 결제할 수 있고, 또한 각 계정별 비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합 결제를 통한 할인과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가니제이션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단계로 계정 분리, 네트워크 설계, 그리고 서비스 적용의 단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보안과 운영, 개발 등 환경을 분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분할할 수도 있고 VPC로도 분할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서브넷 단위로도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시스템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고 각 방식마다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영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분할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운영 측면에서 권한 관리를 간결하게 할 수 있고, 비용 관리에서도 통합 결제 기능과 볼륨 할인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계정마다 IAM 유저를 생성하는 것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으로 손쉽게 자동화할 수도 있고, 권한 부여의 실수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분할하는 것이 운영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왜 효율적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허가하고, 보안 환경은 참조 권한만 줘야 할 경우에 화면과 같이 개별 유저를 생성해 각각의 어카운트에 맞게 정책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어카운트와 시스템이 늘어나더라도 그에 맞는 유저를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최대한 어카운트를 세분화해 설계하는 것이 권한관리 측면이나 추후 확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실수의 위험도 적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환경별로 VPC를 분할해서 구성하게 되면 하나의 유저의 리소스별 정책을 세세하게 만들어져야 하므로 복잡도가 증가하고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책 문서만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개별 운영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관점에서의 장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 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하나의 마스터 어카운트로 통합해서 결제하는 구성을 가지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AWS의 사용료는 어카운트 단위로 결제가 됩니다. 하나의 어카운트 안에 여러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서비스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월 리소스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서 매월 비용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태그를 사용해서 리소스별로 라벨링하고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AWS 서비스에 태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종류마다 어카운트를 나눠 놓으면 어카운트 하나당 청구서 하나가 발행되므로 단순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볼륨 할인도 어카운트 단위가 아니라 통합 결제 어카운트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어카운트 간에 크레딧이나 RI를 공유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운영과 비용 측면에서 계정 분리의 장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안랩은 서비스에 맞게 어카운트를 분리하고 최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설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클라우드 컨설팅을 통한 현황 분석을 진행합니다. 고객의 업무를 파악하고 시스템 사용 현황이나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서 최적의 클라우드 구성 방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현황 분석과 고객이 보유한 각종 보안 지침, 정책, 업무 절차서 등을 기반으로
현황을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과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큐리티 갭 분석을 통해 보안을 고려한 투비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 방식이나 관리 인원, 그리고 서비스의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 현황을 분석 후에 서비스와 업무에 맞춰 최적의 어카운트 분리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제 실제 계정 분리와 권한 부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제를 위한 마스터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어카운트를 하나만 사용하려는 소규모의 경우에도 마스터와 실제 서비스 어카운트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추후에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도 좋은 설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속성을 가진 서비스별로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앞서 생성한 마스터 어카운트에 링크시켜서 통합 비용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서비스 안에 업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때에는 역할별로 어카운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도 역할별로 운영, QA, 개발 환경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운영, QA, 개발 각 개별로 어카운트를 모두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분리해야 유저에 대한 권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카운트를 모두 분리했으면 이제 실제 사람의 업무별로 유저와 그룹을 생성하고 서비스 성격에 맞게 정책을 연결해서 각 담당 업무별 상세한 권한 관리를 진행합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어카운트 구성 사례입니다. 각 팀별 용도에 맞춰서 어카운트를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카운트의 단위가 곧 업무의 단위이고 비용의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카운트 관리를 위해서는 어카운트의 별칭과 관리자, 정부 담당자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IAM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하고 어카운트 및 IAM 발급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정 분리는 4단계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계정 관리와 결제 관리를 위한 마스터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또한 마스터 어카운트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므로 마스터 어카운트를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마스터 어카운트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처럼 마스터 어카운트를 계정과 결제 관리를 위한 어카운트로만 이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제 실제 운영할 서비스별로 각각의 어카운트를 분할하여 생성합니다. 각 서비스 안에서도 운영, QA, 개발 등 환경별로 각 이용자가 접근해야 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별도의 어카운트로 분할하여 생성합니다. 각 어카운트별 접근해야 하는 담당자 대상으로 역할에 따른 그룹을 나누고 유저를 생성해서 직무에 맞는 최소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정 체계를 수립하고 각 사용자별 권한을 알맞게 잘 부여했다면 보안 강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트레일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제어 정책 설정을 진행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상의 작업 이력을 기록하는 서비스인데요.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활성화하면 하위 링크된 어카운트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어 정책을 우유나 어카운트별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카운트별 권한 제어보다는 우유로 관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저보다는 그룹의 폴리시로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 계정의 네트워크 구성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능으로 나눠서 구성할지에 따라 VPC나 서브넷 구성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리전을 선택하고 미리 설계한 네트워크 구성에 맞춰서 VPC, 서브넷 순서로 네트워크 영역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영역을 구성한 후에 네트워크 간 연계 종류들의 기능과 제약사항 등을 파악해서
용도에 맞게 구성을 추가 진행합니다. 라우팅 테이블로 서브넷 간 연결을 구성할 수 있고 VPC 피어링으로 서로 다른 VPC의 연결을 구성할 수 있으며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엔드포인트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프라이빗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에서 S3에 접근할 때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NAT 등이 필요 없이 VPC 엔드포인트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타 어카운트의 통신이나 접근 권한이 필요할 경우에는 IAM 롤을 이용한 교차 계정 접근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카운트 내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모두 마쳤다면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구간에 대한 구성 단계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이나 보유하고 계신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연결을 하기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NAT 게이트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VPN이나 전용선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외부 네트워크 통신과 네트워크 간 연계 종류들의 기능과 제약사항을 파악해서 용도에 맞춰서 구성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가용성이 높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설계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루는 여러 ISV 어플라이언스들을 손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GWLB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루는 여러 ISV의 어플라이언스들을 손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GWLB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네트워크 프레임의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네트워크 설계를 할 때에는 안정성이나 운영 효율성 등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4단계에 걸쳐 완성한 네트워크 프레임의 모습입니다. 계정 분리에서도 4단계 스택을 쌓아서 어카운트 세트를 완성했듯이 네트워크 설계에서도 4단계의 스택을 쌓아서 네트워크 세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리 설계한 네트워크 구성에 맞춰서 네트워크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합니다. 앞서 설계한 네트워크 영역에 대해 VPC나 서브넷 간에 서로 통신해야 하는 구간에 대해서 연결 구성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유한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외부와의 연결이 필요한 외부 연결 구성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유한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서비스 연결이 필요한 외부와의 연결을 구성합니다. 이후 네트워크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 이중화를 위한 로드 밸런서 등을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구역과 연계 설계가 끝이 나면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서브네팅과 라우팅,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과 NACL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을 통한 접근 제어를 설계합니다. 앞서 진행한 대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계정과 권한 설정, 네트워크 설계를 마쳤으면 이제 큰 틀의 프레임은 모두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완성된 프레임을 기반으로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배치해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완성합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컴플라이언스 상향에 맞춰서 각 보안 영역별 항목에 대응하는 AWS 서비스나 ISV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해 앞서 구성한 아키텍처 프레임에 배치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까지 완료된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실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과 보안 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모니터링, 감사 등의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한 전체 아키텍처의 모습입니다. 해당 아키텍처를 기초로 하여 실제 각 항목별로 세분화된 구성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안넷 클라우드의 MSP 서비스를 선택하셨던 고객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고객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예전부터 클라우드를 사용했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어 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클라우드를 포함한 IT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할 대상은 늘어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유출이나 변조 등의 보안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이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하길 바라셨죠. 저희는 앞선 장표와 같은 고객의 상황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분류해 보이는 화면과 같이 고객의 현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 열심히 해온 조직의 노력을 폄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고객과 저희는 이러한 고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이슈의 해결에 집중하는 단편적인 대응에 벗어나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내 클라우드 아키텍처 방법론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고객과 의사소통의 증거 및 목표 이미지 도출을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현황 분석과 거버넌스, 보안 기술, 운영 관리 관점에서 고객의 전 서비스 영역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매핑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해결 방안은 보안을 고려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를 기초로 해서 전문가에 의한 운영 모니터링과 보안 관제가 결합된 통합 관제 서비스의 도입과 그리고 보안 전문가에 의한 정책과 지침 수립, CWPP를 통한 워크로드의 보호와 CSPM 도입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설정의 관리와 효율화를 가져왔으며 데이터 관련 캐스비 서비스를 도입해 데이터 보호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계정과 권한에 대한 상세한 수립은 필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키텍처 현황 분석과 여러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구성하였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구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하고 변경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고 사람에서 시작해 서비스와 업무에 따라 어카운트를 나누고 최소 권한을 부여했으며 서비스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설계와 리소스를 배치해 구성했습니다. 또한 내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WS의 보안 서비스와 ISV의 솔루션을 배치하였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어카운트와 권한을 잘 분리하고 보안을 고려한 네트워크를 잘 설계하면 추후 서비스 추가나 변경이 있더라도 구성의 변경이나 관리의 공수를 훨씬 더 줄이면서 보안까지 잘 반영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랩은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서드파티로 제공되었던 보안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카테고리에는 기존 MSP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양한 시큐리티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고객의 필요에 따라 최적화하여 구성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랩은 클라우드 도입 시 현황 분석을 통해 어카운트 분리부터 네트워크 설계와 서비스 배치까지의 과정에 있어 모든 요소의 보안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까지 안랩이라는 하나의 컨택 포인트로 클라우드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고려한 서비스 구성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